안녕하세요. 오만과 편견 시청자 여러분. 저는 전총. 저는 연변입니다. 네, 오랜만에 뵙습니다. 연휴는 잘 보내셨는지요? 저희들 그 사이에 갑자기 날씨가 추워져서 어느새 저희 복장에서도 보이시죠? 이렇게 긴 옷을 입고 촬영을 하게 되네요. 정말 세상에 이 자연의 섭리라는 게 너무 놀라운 것 같아요. 올해 여름이 정말 더웠는데 그래도 더위는 지나가고 또 이렇게 추위가 오네요. 너무 춥다고 호들갑 떠는 날이 그러니까 곧 올 것 같아요. 갑자기 곧 겨울이 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불길한 예감이죠. 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다루어 볼 이야기는 디지털 기계를 우리가 학교에서 교육용 도구로 지급을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해요. 이주호 교육부 장관이 이제 AI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주도하는 어떤 그런 교육 정책으로 이런 스마트 기기를 활용한 교육법이나 이런 것을 좀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미 그 이전부터 우리나라 전국에 있는 교육청에서 이런 스마트 기기들을 학생들에게 무상으로 배부해주고 이런 일들을 해왔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하는 부모님들의 목소리를 많이 듣거든요. 연면도 많이 듣죠. 이제 네. 디벗이라고 해서 하나씩 다 주기로 했다고. 아, 그렇죠. 디벗이라는 네, 그런 디지털 친구. 네. 그래서 이 코로나 시기에 약간 이제 줌으로 수업을 하다 보니까 취약계층들은 디지털 기기가 그렇죠. 없고, 사실 제 주변의 엄마들도 예를 들어 그러니까 자녀들이 많은 가정의 경우에는 줌 수업을 들을 수 있게 해줘야 되는데 막 컴퓨터, 노트북, 패드 뭐 이런 걸 다 나눠주면서 수업을 들을 수 있도록 하면서 굉장히 곤란을 겪는 상황을 봤거든요. 네, 네. 취약계층일 경우에 좀 경제적으로 어려우신 경우에 이게 더 어려웠기 때문에 국가에서 지원해주고 이런 흐름이 있었고, 마침 뭐 AI 시대에 더불어서 디지털 교육에 디지털을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환경을 열어준다는 차원에서 취지는 포장이 되어 있지만, 네. 이게 너무 위험하지 않나요? 그러니까 일단 학부모님들의 우려는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아이들은 태어날 때부터 디지털 기기에 굉장히 익숙하잖아요. 그래서 요새 아이들은 뭐 고개만 가누면 이렇게 손으로 터치를 해서 영상도 보고 막 이렇게 한다고 그래요. 맞아요. 네, 그런 몇십 년간 휴대폰을 사용하셨던 할머니, 할아버지들보다 우리 아이들이 훨씬 더 디지털 기기를 잘 사용하고, 그렇죠. 오히려 할머니 핸드폰을 가지고 휴대폰으로 막 이런 거 저런 거 할머니 이렇게 하는 거야 라고 가르쳐드리는 모습을 예. 쉽게 볼 수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이렇게 어린 아이들도 굉장히 디지털 기기에 익숙하고 또 금방 익숙해지더라고요. 맞아요. 저희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배우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런 아이들에게 디지털 이런 기기를 주었을 때 이게 교육적인 용도로만 활용이 돼서 교육적인 효과가 이 기기를 통해서 뭐 극대화되고 아이들의 학습을 돕고 이런 것들은 굉장히 긍정적인 측면이지만, 반면에 또 부모님들 걱정하는 거는 그 부작용이거든요. 이게 어쨌든 손에 있는 한 아이들이 계속해서 이거를 보게 되고, 특히 요즘 아이들은 코로나 이후에 이렇게 밖에 나가서 친구들 사귀는 것에 대해서 또 어려워하고 또 피곤해하는 아이들도 있고요. 점점 더 사람들이 이렇게 사람들과 이렇게 만나는 것보다 디벗이라는 이름에서 보는 것처럼 디지털 기계가 내 친구처럼 아주 밀착돼서 이렇게 사용하게 되는 그런 상태인데, 이럴 때 과연 좋은 것만 볼 수 있을까? 아주 뭐 비근한 예로는 청소년들이 밤에 이렇게 휴대폰 하느라고 수면 시간이 짧아지고, 그래서 뭐 수면 개선을 위해서는 디지털 사용 시간을 제한한다든가 이런 학습적인 효과뿐만 그렇죠. 아니라 생활 습관에 있어서의 휴대폰 사용을 제한해야 된다는 흐름이 이미 몇 년 전부터 있었는데, 이런 위험성을 어떻게 담보할 것인지에 대한 우려가 있어요. 그러니까요. 저도 아이가 아직 초등학생인데 휴대폰을 사진기 용도로 줬습니다. 사실 용량이 굉장히 크잖아요. 그리고 사실 휴대폰을 줘본 적이 없어서 사용 못할 거라고 생각하고, 네. 뭐 이렇게 통신망도 없이 전화번호도 없이 줬는데 물론 차단 장치를 하진 않았어요. 우리 아이를 믿었고 사용을 못할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검색법도 너무 만만하게 몰랐고, 본 거죠. 너무 어리게. 책 사이로 휴대폰에서 유튜브를 찾아서 검색해서 보고 있는 걸 발견했습니다. 물론 초기에 발견해서 유해한 영상이나 이런 걸 보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이제 단단히 주의를 주고 다시 사진기 용도로도 사용하지 못하도록
메모장 뭐 이런 걸 사용하다 보니까 그걸 점점점 할 수 있게 되어가지고 자신감이 붙더라고요. 네. 만약에 제가 조금만 더 늦게 발견했다 그러면 어디로 갔을지는 저는 모르는 상태인데 우리 아이보다 더 큰 아이들은 중학생부터라 그러면 지금 벌써 인터넷에는 그런 것들이 돌잖아요. 이 제한, 청소년에게 유해한 연령 제한을 풀 수 있는 방법, 디벗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한 얼마든지 가능하겠죠. 일종의 탈옥을 시도하기 위한 방법들이 공유가 되고 있는데 네네. 이 위험성을 교육부에서 책임집니까? 그러니까요. 그래서 학부모들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되게 반대를 많이 해요. 요새 이제 디지털 컨텐츠를 통해서 굉장히 유해한 그런 내용들이 청소년들한테 엄청나게 쏟아져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뭐 연령 제한이 있는 영화나 이런 것들도 아이들이 어떤 식으로든 연령 제한을 풀고 그걸 시청을 할 수도 있고요. 심지어는 해킹까지 할 수 있을 정도로 아이들이 디지털 기기를 굉장히 잘 다루는데 이런 것들을 교육부 차원에서 이제 전 아이들에게 전체 청소년들한테 나누어 준다고 했을 때 이게 득보다 실이 더 많지 않을까 이런 염려들을 학부모들이 하죠. 예를 들어 디지털 기기에 익숙하고 그것을 통해서 자신만의 뭔가 진로를 찾는 아이들이 있죠. AI에 그렇죠. 익숙해져서. 이제 그거는 부모가 선택할 몫이 아닌가요? 제 친구들 중에도 아주 어릴 때부터 디지털 세상에 익숙해지도록 하기 위해서 전자기기를 마음껏 사용할 수 있고 이렇게 스스로 시도해 볼 수 있도록 시도하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 스티브 잡스 같이 이런 굉장히 IT의 전설적인 인물이잖아요. 이런 사람들도 자기 아이들한테는 그 애플 폰을 주지 않는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쵸. 그리고 굉장히 유명한 인사들이 자기 아이들은 굉장히 구닥다리 방법으로 교육을 시킨다는 이런 디지털 기기는 전혀 주지도 않고 접근을 완전히 제한을 하고 아주 구닥다리 방법으로 교육을 시킨다는 내용들을 외신을 통해서 저희가 꾸준히 보고 있어요. 저는 현재 교사신데 초등학생 교사신데 이분들이 아이들이 디지털 기계를 가지고 와서 소풍이나 뭐 외부 활동 때 디지털 기기를 갖고 와서 촬영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 제한은 하지 않으시는데 사진기 가지고 올 수 있고 휴대폰 이렇게 좋은 거 쓰는구나 라고 말씀하시지만 개인적인 교제를 해봤을 때 본인 아이들에게는 고등학생인 자녀들에게 아직까지 디지털 기기를 사용토록 하고 있지 않고 투지폰이라고 하죠. 옛날 폰을 그렇죠. 사용하게 하고 카카오나 다른 뭐 이렇게 메신저들은 부모님의 노트북을 공용 공간에서 사용하도록 하는 등의 제한을 통해서 아이들이 디지털 세상에 함부로 노출되지 않도록 아직까지 제한을 가하고 있는 모습을 봤거든요. 네, 그러니까 디지털 기계 자체가 중독을 일으키기도 해요. 이게 미디어 맞아요. 중독이잖아요. 그 미디어 중독이라는 것도 굉장히 심각한 건데 사실은 또 이 디지털 기계를 통해서 우리가 이게 학습에 도움이 된다라고 하지만 오히려 이것으로 인해서 문해력이 굉장히 많이 떨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얼마 전에 이제 어떤 학부모님하고 교제를 했는데 그분이 얘기하시는 게 요즘 현장에서 교실에서 아이들 만나보면 정말 상상하지 못할 정도로 단어도 너무나 기본적인 단어들도 이해를 못하고 문장을 뭐 이해를 심심한 못한다는 사과, 거예요. 뭐 이런 거. 네, 심심한 사과도 있고요. 혹시 이거 아세요? 얼굴에 얼굴이 폈다. 얼굴이 피다. 이게 무슨 뜻인지 우리는 알죠. 우리는 알잖아요. 얼굴이 피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얼굴이 피다 하면 어떤 뜻이라고 생각하세요? 근데 그거를 아이들한테 설명을 너희들 어떻게 이걸 이해하고 있냐 설명해봐라 그랬더니 아이들이 그거를 말로 설명을 못하고 글로도 설명을 못하고 그래서 그림으로 그리는데 얼굴에 피가 이렇게 흐르고 있는 그런 모습을 그린다는 거 아니에요. 얼굴이 피다. 그러니까 이 정도로 우리 아이들의 그 문해력이 떨어지고 있는 것에 이 디지털 기기들이 한몫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용하는 SNS 채널에서의 아주 단답형의 그런 대화들 이런 것으로 그들이 필요로 하는 어떤 의사소통이 충분히 되기 때문에 더 이상 어려운 단어나 이런 것들에 접근하지 않는 거죠. 근데 이런 디지털 이런 기계나 문화들이 더 우리 아이들에게 진짜 디벗 정말 친구처럼 더 가까이 이렇게 클로즈하게 되면 정말 우리 아이들의
바보가 되지 않을까? 부모님들은 그 걱정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굉장히 반대하는 거 저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요새 뭐 스마트 교실이다 뭐 이런 거 막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뭐 물론 이제 세상이 변하니까 거기에 맞춰서 어떤 교육 환경도 변화가 돼야 되고 교육적인 도구나 이런 것에도 어떤 변화가 있어야 되겠지만 이런 어떤 부작용들에 대해서 어디까지 생각을 하고 이런 정책들을 시행을 하는지 그 부분은 저희가 정말 따져 묻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이런 뭐 와이파이가 사용이 가능해서 디지털 세상에 노출이 가능하다면 거기에 장벽이 얼마나 높게 쳐져 있는지 아이들이 그걸 절대 넘을 수 없는지 그리고 그렇죠. 그 장벽 안은 얼마나 안전한지에 대한 검증을 교육부에서 해주시는지 부모들은 당연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더 큰 문제는 이 디지털 범죄에 맞아요. 아이들이 눈을 뜨게 된다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장벽이라는 게 제가 늘 지난 방송에서도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범죄와 비범죄 간에 우리는 이제 사회적인 완충지대가 없어지고 오로지 장벽 하나만 남은 세상에서 디지털 세상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장벽을 뚫어버렸을 때 디지털 범죄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성이 매우 커진다. 그럼요. 저희 너무 심각한데 그러니까 아이들이 그냥 제가 옛날에 초등학교 아이들이 틱톡을 가지고 이렇게 사진을 합성하고 막 이런 걸 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그걸 보면서 아이들은 재미로 하는 거예요. 자기 얼굴을 가지고도 하고 친구 얼굴을 가지고도 하고 그런데 그런 것들이 잘못해서 유포가 돼가지고 돌아다닐 경우에는 그걸 상대방이 나중에 고소를 할 수도 있고 이 아이는 범죄자가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이런 위험성에 대해서 누구도 제대로 가르쳐 주지 않고 이걸 무분별하게 사용할 수 있는 어떤 환경에 자꾸 우리 아이들이 노출이 된다. 이거는 정말 진짜 완충지대 하나도 없이 바로 우리가 범죄와 비범죄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그 위험한 상황에 우리 아이들을 마치 외줄타기 하는 것처럼 노출시키는 거라는 거죠. 이런 학부모들의 우려점들을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일단 디지털 범죄와 관련한 부분은 저희가 다음 방송을 통해서 한 번 더 언급하기로 하고 네. 예, 이런 보호장치 없이 우리 아이들에게 디지털 기기를 무조건 보급한다는 교육부 방침에 대해서 학부모의 한 사람으로서 문제를 제기하고요. 네. 이 부분에 대한 철저한 보완이 어떻게 하실 건지에 대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맞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정말 바르고 또 건강하게 자라기 위해서는 우리 부모들이 각자 각 가정에서 가르치는 가정교육 너무나 중요해요. 그렇지만 나라에서 교육부에서 어떤 정책을 가지고 우리 아이들을 어디다 데려다 놓을 건지 어떤 인간을 만들 건지에 대한 목표가 정확하게 나와줘야 되는데 요즘 교육을 보면요 너무 그런 부분들이 우려가 되고 우리 아이들이 정말 이렇게 유해한 디지털 환경에 마구 노출되도록 하는 교육부 정책이라면 저희가 동의할 수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명확하게 말씀을 드리고요. 여러분들의 의견을 또 댓글을 통해서 남겨주시면 저희가 또 함께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오마가 편견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